매주 시행되는 부산 경마를 재미있고 깊이 있게 분석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뷰앤프리뷰의 진행을 맡은 박혜연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금주 시행되는 부산 경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 경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인기마와 비인기마가 고른 활약을 펼쳤던 한 주였습니다. 금요일 1경주에서는 가장 큰 인기를 모았던 캡틴 블레이드와 로카드 세븐이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복승식 1.9배의 최저배당을 이끌어냈고요. 그리고 금요일 후반부로 갈수록 인기마들의 연이은 부진과 또 비인기마들의 입상 성공으로 다양한 중고배당이 형성되면서 경주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모았던 스프린트 시리즈의 첫 번째 관문이죠. 바로 부산교차 5경주로 시행된 부산일보배 대상경주는 정말 경주 초반부터 경주 마지막까지 짜릿한 승부가 펼쳐졌는데요. 5위까지의 도착차가 무려 2마신 차이였고요. 특히 2위 쟁탈전은 경주 마지막까지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대망의 우승 트로피는 결승선을 200m 앞두고 선두권을 탈환한 석세스 스토리가 차지를 했고요. 2위는 킹 오브 에이스와 마천볼트를 각각 머리 차이로 역전승에 성공한 서울 블릿이 차지를 했습니다. 정말 손에 땀을 쥐는 명승부였는데요. 스프린트 시리즈의 두 번째 관문인 SBS 스포츠 스프린트는 오는 6월 4일 서울에서 시행이 됩니다. 이 경주에는 일본의 단거리 최강마들도 출전을 할 텐데요. 과연 어떤 경주마가 단거리 최강마로 우뚝 서게 될지 시리즈 끝까지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5월에 2주차로 진행되는 경마 주간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리뷰앤프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할 전문위원은 복귀를 중심으로 경주마를 분석하는 이태복 전문위원입니다. 과연 어떤 경주마를 주목할지 첫 번째 코너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만나볼 코너는 제것마를 찾아라 시간입니다. 공백이 길었던 휴양마를 비롯해서 심판 처분을 받은 경주마들까지 얼마나 경주력을 회복했는지 낱낱이 분석해봅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할 전문위원은 복귀를 중심으로 경주마를 분석하는 이태복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태복입니다. 네, 금주 추천해 주실 제것마는 어떤 경주마인가요? 네, 금주 추천드리는 제것마는 8조 토마스 마방의 중앙신화라는 마필입니다. 자, 외산 4등급 마필이고요. 장기 휴양에 따른 주행 제검은 아니었고요. 4월 9일 레이스에서 좀 3, 4코너 곡선주로 해서 마필이 좀 외측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그런 좀 악벽을 보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주행 제검을 받고 나오는데, 마필 자체의 능력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리뷰 앤 프리뷰 요 시간에서도 한번 추천을 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복귀상으로 보면은 분명히 이제 입상할 만한 걸음을 갖추고 있는데 그 사행기 때문에 제대로 좀 능력 발휘에 실패를 했는데, 직전 경주도 3, 4코너 외측으로 삐지려고 하다 보니까 좀 전개 자체를 제대로 못 풀었고요. 하지만 직선 라스트에서 치고 올라오는 걸음은 상당히 좋았던 그러한 마필입니다. 자, 금주 금요경마 7경주 혼합 4등급 1600 레이스에 출전 예정인데 한번 해볼 만한 편성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 중앙신화를 좀 제검마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앙신화는 지난 4월 9일 4경주에서 5위를 기록을 했지만 전구간 바깥으로 기대면서 주행심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9일에 다시 재검을 받았는데요. 재검 내용 어땠나요? 네, 4번 게이트 김명신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재검에 출전하는 마필들이 다들 좀 주행 재검을 받는 또 기존의 마필들입니다. 최강의 마필이었던 각별한이라는 마필도 1년 만에 이제 복귀전을 앞두고 재검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지금 럭키한마가 이제 빠르게 선두권을 치고 나갔고요. 그리고 중앙여제도 상당히 센 마필입니다. 이 두 마필이 선두권 전개를 펼치고 있고, 김명신 기수는 최후미에서 마필 가는 대로 타는데, 재검 내용을 봐도 좀 곡선주로 해서 코너링이 조금 안 좋습니다. 외측으로 좀 삐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여전히 좀 보이고 있고요. 자, 직선에서 이제 한 300m 남겨놓고 자세 잡으면서 김명신 기수가 추진을 했는데, 이때 그 나오는 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3F를 35초대로 끊었거든요. 네. 그리고 라스트 200을 12초 플랫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이 없는 마필들은 아무리 페이스가 느려도 이 정도 타임을 기록하기가 힘든데,
이 중앙신화는 그러니까 직선 걸음 하나는 상당히 좋다. 자, 문제는 이제 4코너까지 과연 그 외측 사용하는 그 부분을 김명신 기수가 어느 정도 제어를 해주냐, 이게 좀 관건인데, 거리가 지금 출전 예정인 경주 거리가 1600이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 좀 여유를 가지면서 운영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직선에서 라스트 한번 역전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이 중앙신화를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앙신화는 직전 경주와는 다르게 바깥으로 기대는 악벽을 많이 순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에는 12일 금요일 1600m로 펼쳐지는 7경주에 출전할 예정인데요. 과연 직선 추임력을 발휘해서 이번 경주에서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복귀를 중심으로 금주 시행되는 경주를 분석하는 베이스온 리플레이 코너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2개의 경주, 일요일 2개의 경주를 각각 선정해서 분석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12일 금요일에 시행되는 5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자, 금요경마 제5경주, 국내산 5등급 1000m 최단거리 레이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1000m는 좀 스피드 있고 앞에 가는 마필들이 좀 유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세라세라 최근 상승세 걸음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데뷔전에서 아주 좋은 기량을 보인 블랙텐, 요 캐세라세라와 블랙텐 요 두 마필이 좀 인기 2강으로 팔릴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1000m 특성상 앞에 가는 마필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 메텔리차가 스피드는 발군이거든요. 그야말로 도주성 선행마인데 문제가 좀 지구력이 좀 약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거리를 1000으로 줄여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19조 김영관 마방의 마필이다 보니까 또 강한 인기를 끌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피레이디도 좀 주춤했지만 좀 걸음이 있는 그러한 마필이고요. 좀 고배당 마필로는 이제 그 라파 축제가 이렇게 출전 여부가 약간 좀 불투명하긴 한데 네. 상금이 최근에 없기 때문에. 근데 요 마필도 스피드는 있는데 뒤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줄여 나온 거리이기 때문에 약간 좀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 고배당 마필은 나파 축제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직전에 막강한 추임력 보였던 적도의 와신, 그리고 뭐 기복이 워낙에 심하긴 하지만 뭐 피스벨이나 월드피스도 1000m라면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액면이 좋은 블랙텐, 캐사라세라, 그리고 뭐 스웨그도 혈통적 기대치 있고 직전에 모처럼 만에 입상을 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뭐 메텔리차, 그러니까 이렇게 뭐 캐사라세라, 블랙텐, 스웨그, 메텔리차 이렇게 네 마필이 인기 4강을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블랙텐과 캐세라세라가 인기 2강으로 강축으로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메텔리체와 스웨그 같은 단거리에 강한 마필들도 많이 인기를 끌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인가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뭐 1000m지만 그리고 앞선의 마필이 좀 유리하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항상 좀 추입 스타일의 마필들은 1000m는 좀 불안 요소가 있긴 해요. 근데 직전 경주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 적도의 화신이라는 마필입니다. 6조 구영주 마방의 마필인데 직전 경주 내용상 이번에 좀 앞선이 탄탄하긴 하지만 충분히 직선에서 역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적도의 화신을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직전 경주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게이트 안드레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그 5조 유병복 마방에 당대 알파라는 극강의 선행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마필이 쉽게 선행 1순하면서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또 월화독작도 요 경주 전 경주에 상당히 잘 뛰었어요. 그래서 이 당대 알파 월화독작이 점배당 복승시 1.9배 압도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두 마필이 그냥 나란히 입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외선에서 계속 밀고 있는 마필이 이제 적도의 화신 맨 후미권에서 돌고 있고요. 자, 이 경주 보면은 이 당대 알파가 페이스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거의 이 5등급 마필이 이 정도 페이스 뛰기가 힘들거든요. 이게 초반 600m를 34초 9를 끊었는데 지난주 부산일보에서 패러디도 포머로이가 뭐 시종 밀고 나가서 선행 갔던 그 페이스하고 거의 비슷한 페이스로 뛰어버렸어요. 네.
근데 이 빠른 페이스에서 맨 후미에 있던 적대와 신이 치고 올라오면서 3차까지 올라왔는데 또 이 기록도 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제가 경주를 분석할 때 타임 분석을 많이 하는데 이 경주가 좀 5등급 레이스 치고는 좀 특이한 타임들이 많이 나왔어요. 앞서 말씀드린 당대알파가 이 선행으로 경주를 주도했던 그 페이스가 5등급에서는 볼 수 없는 빠른 페이스였고요. 그리고 또 적도의 화신이 또 이 빠른 페이스 쫓아와서 치고 올라왔던 그 걸음 자체도 정말 좀 어마어마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3F 타임이 35초 6 나왔고요. 그리고 라스트 이빅이 12초 4가 나왔는데 제가 그동안의 경험치로 보면 요 정도 1000m에서 직선 타임을 보여주는 게 불량주로 여건일 때는 좀 나와요. 근데 네. 건조주로 여건에서 이 정도 타임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 타임을 적대의 화신이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인기 4강이 다 앞에 가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한번 역전 우승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뭐 배당 가치도 좋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적대의 화신을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직전 경주에 폭발적인 추임력을 보여주면서 3위를 기록한 적도의 화신을 선정해 주셨는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역전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12일 금요일에 시행되는 8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금요경마 제8경주 국내산 4등급 1600m 레이스입니다. 자, 신의 안말 강자 세마필이 붙었습니다. 대호축제 가속 챔피언 액톤 불패. 대호축제는 직전에 3착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워낙에 셌어요. 1, 2등 한마필이. 잘 뛰고 3착한 내용이고요. 가속 챔피언은 뭐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신의 강자고, 액톤 불패도 안배시에 그 직선에서 치고 올라오는 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잘 뛰고 있고 액면 좋은 대호축제 가속 챔피언 액톤 불패 요 세 마필이 인기 3강을 형성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직전에 좀 회복된 전력 보이면서 입상을 했던 백두봉, 그리고 오션라인 강자대로 기존 강자고요. 지봉질주도 직전에 좀 회복된 걸음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인기 3강은 뚜렷하게 그 3세 안말 세마필이 좀 끌어가겠지만 네. 기존에 이제 그 5세 마필들도 좀 만만치 않은 그런 경주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도에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노림수 마필을 놓고 한번 좀 배당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레이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대호축제, 가속 챔피언, 그리고 액톤 불패 이렇게 세 마필이 3강을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다른 마필들도 이번 경주에 보면은 모두 요즘 컨디션이 좋은 마필들이 많이 출전을 해 있습니다. 그럼 이번 경주에서는 과연 어떤 경주마를 가장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이번 경주가 지금 그 인기 마필들이 이제 3세 안말이거든요. 아직 네. 힘이 덜 차 있고 또 거리도 1600이고 그래서 뚝심 있는 마필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3조 오문식 마방의 자유대로를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전 경주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게이트 최시대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주는 신의 강자죠. 포나인즈가 우승을 한 그런 레이스고요. 아데르 축제도 상당히 센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고 그대로 1, 2등을 나눠 가진 그런 레이스입니다. 지금 최시대 기수가 이제 선두권 선입 붙어가지고 좀 안배하고 경주를 전개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초반은 좀 페이스가 좀 느리게 갔는데 3코너에서 4코너 곡선주로 때부터 이제 좀 빠르게 마필들이 스퍼트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중반 페이스는 상당히 빨라지는 그런 레이스였습니다. 네. 게이트가 내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시대 기수가 좀 약간 외선을 도는 그런 전개를 선택을 했고요. 지금 앞에서 그 선행을 이끄는 마필이 판타스틱 조이, 단거리 강자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좀 중반부 페이스가 빨라지면서 직선에서 좀 걸음이 빠르게 무뎌지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포나인즈는 뭐 그 마필 옆에 곱게 따라가서 치고 나오는데 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았고, 아데르 축제도 원래는 이제 자유대로랑 같이 비슷한 위치에서 뛰다가 좀 스퍼트가 빨라지자 빠르게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선의 마필들이 좀 빠른 페이스를 소화하면서 입상을 했고,
내 측에서 추입으로 오는 마필이 영광의 헌터인데 지난주에 조승건 기수 기승에서 빠르게 앞선 붙이면서 아주 여유승을 했던 마필이거든요. 네. 지금 외선에서 이제 쭉 치고 나오는 마필이 최시대 기수의 자유대로인데 걸음이 상당히 좋습니다. 잘 뛰고 사착했다. 앞에 1, 2, 3등이 워낙에 셌던 마필이기 때문에 잘 뛰고 사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경주가 상대적으로 자유대로가 좀 부담 중량이 너무 높았어요. 네. 57kg 높은 부담 중량이었는데 좀 부담 중량의 차이가 좀 경주력의 차이를 보였다 이렇게 판단했는지 이번에는 마이너스 3kg 감량 기수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레이팅 점수가 높기 때문에 57을 부여를 받았는데 정도윤 기수 기승하면서 54의 낮은 부담 중량이라면 더 나온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이번에 좀 액면 좋은 마필이 많기 때문에 인기도에서 약간 밀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워낙에 뚝심이 좋고 또 그 전에 입상 시에 보여준 기량이 좋았던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자유대로 이번에 입상이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유대로는 직전 경주에서 57kg의 부담 중량을 받고도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면서 4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번 경주에서는 부담 중량을 3kg 줄이고 나옵니다. 과연 쟁쟁한 경주마들 사이에서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14일 일요일에 시행되는 부산교차 3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자, 1호 경마 3경주 국내산 5등급 1600m 레이스입니다. 이 경주는 이제 직전에 이전보다 확연히 좋아진 걸음을 보였던 마필이 이제 노블레스맨입니다. 네. 직전에 여유승을 했는데 그 전 경주도 1600에서 입상을 하긴 했지만 경주력이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마필이 그냥 훅 능력이 신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노블레스맨이 뭐 인기 1위로 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우사인 너트는 1300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1600에서 한번 주춤했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에 이제 홀랜드 기수의 강한 추진으로 인해서 좀 입상을 해낸 그러한 마필이고, 퀸즈블릿은 좀 성장 기대치를 높게 봤던 마필인데 의외로 지금 기대치보다는 약간 못한 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편성상 좀 인기마로 떠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남도고상은 직전에 잘 뛰긴 했는데 이번에는 직전보다는 상대가 많이 강해졌기 때문에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직전에 의외로 잘 뛴 마필이 프렌치걸입니다. 좀 센 마필하고 선착다툼을 했는데 짱짱한 걸음을 보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약간 이 마필도 지구력이 좀 부족한 마필인데 거리가 1600이라 좀 어떻게 될지 그건 좀 관건이고요. 이 외에도 뭐 더월드, 니체, 새벽스타 이런 마필 좀 도전세로 팔릴 걸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최근 액면이 좋은 노블레스맨과 우사인 너트 이 두 마필이 좀 낮은 대끼리를 최저 배당을 형성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경주는 최근에 컨디션이 급상승한 노블레스맨과 그리고 또 우사인 너트 이 두 마필이 인기 강축으로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도전세 마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경주는 어떤 경주마에 가장 집중해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이번 경주 추천드리는 마필은 11조 밀러 마방의 새벽스타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을 좀 추천드리는 이유는 직전 경주 내용이 이 마필이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좀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좀 말이 좀 변화가 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스타를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는데, 직전 경주 내용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게이트 마리오스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주 지금 내 측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서 이제 선입을 자처하고 있는 마필이 이제 아데레이스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5등급 좀 약한 편성에서 7마 신차 여유승인데 좀 타임 분석상으로 보면은 상당히 잘 뛴 경주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확률 마방에 3세 순말 괜찮은 마필이 좀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요 마필을 이번 금주 코리안 더비에 출전을 시켜요. 근데 이게 그냥 뜬금없이 코리안 더비 강한 레이스에 나온 게 아니라 이 경주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잘 뛰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코리안 더비가 워낙에 센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입상권이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하여튼 요 경주 내용은 아데레이스가 상당히 잘 뛴 경주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네. 이 차글에 지금 선행 가서 이끌고 있는 마필이 느레랑이라는 마필인데 기복 없이 좋은 기량을 보입니다. 직전에도
좀 센 편성에서 입상을 해낸 마필이고요. 새벽 스타가 저는 이때 이제 좀 변화가 왔다 이렇게 느낀 이유가 이 마필이 좀 그동안 뛰어온 걸 보면은 단거리 앞에 가서 버티거나 아니면 철저히 느린 페이스에서 안배하고 가다가 딱 한 발 쓰는 그러한 전개였거든요. 네. 즉 마필이 뚝심이 그렇게 좋은 마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경주 보면은 물론 이제 주행 자세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안 좋긴 한데 마리우스 기수가 외선에서 탁탁 치고 나오는데 이 추진에 상응하는 걸음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아주 끈기 있게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라스트에 거의 느레랑을 잡을 뻔한 그러한 탄력까지 보여주면서 3착을 차지하는데 그동안 이 새벽스타가 뛰어왔던 스타일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힘이 그렇게 센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전개가 상당히 중요하고 진짜 안배 잘하고 한 발 딱 쓰는 그러한 유형의 마필이었는데 이 경주 보면은 뚝심이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경주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블레스벤, 우사인 너트 이러한 마필들이 최저 배당을 형성하는데 저는 새벽 스타 요 정도 경주력 다시 한 번만 보인다면 요 편성에서 무조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새벽 스타를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새벽스타는 직전 경주에 아쉽게 3위를 기록하면서 뚝심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주는 14일 일요일에 시행되는 부산교차 5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1호 경마 제5경주 국내산 3등급 1400m 레이스입니다. 센 마필들, 강한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8조 토마스 마방의 세기강자, 서울 단거리 최강이었죠. 요즘 주춤한데 지금 최봉주 마방, 서인성 마방에 있다가 최봉주 마방으로 옮긴 마필이 이제 청구라는 마필입니다. 뭐 해외 원정도 갔다 오고 그랬던 마필인데 그 청구와 이 목의 형제 마필이다 보니까 매번 좀 관심이 가는 마필인데 최근에 완전히 걸음이 올라왔거든요. 요번에 이제 승급전이긴 하지만 또 승급전이다 보니까 부담 중량이 너무나 유리합니다. 그래서 세기강자가 아주 강한 인기를 끌 걸로 보이고 투데이는 좀 오랜만에 출전하는데 뭐 아주 센 선행마입니다. 직전에 좀 특별 경주에서 아쉽게 3착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좀 공백은 있지만 뭐 센 마필은 투데이고요. 그래서 세기강자 투데이가 인기 양강을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좀 꾸준한 걸음 보이고 있는 미스터 스펜딩, 또 직전 경주 잘 뛴 팬텀 블레이드, 그리고 직전에 좀 높은 부중에서도 좋은 탄력 보이면서 입상에 성공한 끝판 부스터, 뭐 투데이, 세기강자, 미스터 스펜딩, 팬텀 블레이드, 끝판 부스터 이렇게 5두가 인기 5강을 형성하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네, 이번 경주는 세기강자와 투데이를 비롯해서 다른 인기 마들이 굉장히 많이 출전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 가장 입상이 유력한 경주면은 어떤 경주만가요?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못 보기 때문에 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적도 좀 많이 있는데 네. 이 경주를 이렇게 계속 분석하다 보면 막 정이 가는 마필이 있어요. 막 좋아하게 되는 마필. 제가 이 코너 옛날에 그 먼데이 포커스 했을 때도 종종 추천드렸던 마필인데 네. 별무리, 그러니까 한상봉 마방에 별무리라는 암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암수 대결하면 순말들이 좀 우위에 많이 쓰는데 그쵸. 저는 암말 중에 매번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정이 가고 좋아하는 마필이 이 별무리라는 마필인데 제가 좀 혈통적으로 기대치를 상당히 높게 봐요. 그러니까 좀 컬러즈 플라잉 자마인데 이 컬러즈 플라잉 자마들이 컬러즈 플라잉의 목의 혈통이 미스터 프로스펙터 계열 이렇게 그 교배에 나온 마필들이 뭐 돌아온 연표를 필두로 나팔, 천중앙, 센 마필들은 그 조합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좀 인정을 받는 조합입니다. 근데 별무리가 그 조합이고요. 암말인데 힘이 좋았고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주폭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이 데뷔 초에는 선행마였거든요. 빠른 스피드로 앞에서 버티는 유형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스타트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가 추입으로 왔는데 최근에 또 추입력도 있고 직전은 좀 안 좋았던 스타트 능력도 좋아지면서 아주 여유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 마필이 그 전에 이제 3등급까지 갔다가 워낙에 못 뛰어서 4등급으로 강급돼서 최근에 다시 또 우승을 했기 때문에 3등급으로 다시 올라온 그러한 마필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센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입상을 장담할 그러한 상황은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승급전이고 예전에 3등급 때 너무나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전혀 주목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물론 애정도 있지만 직전에 보여준 내용상 이번에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 별무리를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직전 경주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게이트 정도윤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뭐 전혀 주목을 못 받았어요. 단승식 32.5배 아주 비인기마였는데 아주 여유승을 합니다. 예전에는 스타트에서 이렇게 본격적인 걸음 나올 때까지 약간 주춤하는 게 있었어요, 마필이. 근데 그 부분이 이번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빠르게 중위권에 합류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즉 데뷔 초에 선행을 갔던 그 스피드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정도윤 기수가 크게 무리 없이 그냥 중위권에서 꾹 잡으면서 그냥 흐름대로 마필을 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이때 이제 아주 뭐 강축으로 팔렸던 마필이 테일윈드 단거리 강자입니다. 이게 1200 레이스였다 보니까 테일윈드가 아주 강축으로 팔렸고요. 근데 테일윈드가 선행으로 경주를 전개하지 않고 선입전개를 하면서 3착에 그치는 모습이었고, 2착을 했던 마필은 이제 별무리와 같이 추입으로 올라왔던 찰나의 주인, 이 마필도 뭐 혈통적 기대치가 상당히 좋고요. 자, 별무리가 중위권 따라오다가 직선 들어서 툭툭 쳐주는데 뭐 걸음 제대로 살아 나오면서 아주 여유승을 합니다. 뭐 앞선의 마필 쉽게 따라잡고, 또 인기 1위였던 테일윈드, 이 마필이 조금 외선에서 추진 타이밍이 약간 좀 주춤하면서 좀 전개가 좀 안 좋긴 했습니다. 근데도 상당히 여유롭게 그 테일윈드를 따라잡고, 찰나의 주인이 추입해 왔으나 2와 2분의 1마신 상당히 여유롭게 우승을 했는데, 자, 단점이었던 최근에 좀 출발이 안 좋았던 점이 이번 경주를 보면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타임 분석을 해봐도 경주 기록이 상당히 좋습니다. 1200을 1분 14초 3으로 끊었는데 막 쥐어짜서 막 어거지로 온 게 아니라 상당히 여유롭게 뛰면서 여유롭게 또 그 직선 탄력까지 발휘를 했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센 말은 많아요. 센 말은 많은데 요 경주 내용, 그리고 제가 이 마필에 대한 좀 기대치 이런 걸 모두 종합해 봤을 때 저는 이번 편성에도 한번 노려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또 비인기마, 이번에 우승한 것도 비인기마였거든요. 네. 보통 비인기마 입상하면 그 다음 경주에 별로 세게 안 보거든요. 그냥 어쩌다 한번 입상했겠지 이런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고, 또 실제 배당을 터트린 마필은 그 다음 경주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근데 저는 별물이 이번에도 비인기마고 배당같이 좋으니까 뭐 복승식의 대상도 되지만 또 요즘 삼복 많이 하니까 삼복승식의 한 자리는 가져갈 필요가 있는 마필로 좀 복병마 별무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전 경주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변을 일으킨 별무리를 선정해 주셨는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위원님이 애정하시는 별무리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금주 시행되는 대상 경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4일 일요일 서울에서는 9경주로 코리안 더비 오픈 대상 경주가 시행이 되는데요. 지난 KRA컵 마일에 이은 국내산 3세 3간마 시리즈의 두 번째 경주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많은 경마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미리 코리안 더비를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 해설에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새벽 훈련 전문가 강호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호입니다.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신마 그리고 조교로 우수마로 언급드렸던 마필 두 마리가 공교롭게 또 지난주는 또 한경주에 나오면서 같이 동반 입상을 또 해줬습니다. 방송 보신 분들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복병권으로 언급드렸던 영광승리가 우승까지 또 차지를 하면서 이 100배 정도의 배당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번 주 코리안 더비가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겠는데, 아무쪼록 좋은 기세 한번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고, 더 좋은 방송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이번 코리안 더비 대상 경주 분석에 앞서서 지난 KRA컵 마일 대상 경주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일 레이스가 펼쳐졌고요. 1600m로 펼쳐진 마일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선행은 4번 인류스타와 안쪽에 3번 태양의 전설이 선행의 의지를 좀 보였고, 이 초반에 6번 아이스말이라는 마필도 선행을 나설 수는 있었지만요. 이 안쪽 마필들이 좀 빠르게 치고 나오자 이 선입전을 염두하면서 레이스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페이스가 빠르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우승을 거머쥐었던 인디안 킹이 이 선입권에서 무빙 승부를 한번 떠주고 있습니다. 지금 3코너 돌기 전에 이 빠르지 않은 선두권을 감지하고 이 홀랜드 기수의 영리한 기술이 발하면서요. 이 4코너 돌기 직전에 선두를 강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홀랜드 기수가 페이스를 갑자기 빠르게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행을 나섰던 4번 인류스타와 3번 태양의 전설의 걸음이 좀 무뎌지고 있고, 이 선입권으로 따라갔던 마필들의 걸음이 이 페이스에 말리면서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4코너 드라 직선 구간에서 외곽 쪽에 9번 아메리칸 파워가 빠르게 무빙 승부로 취입을 하고 있고, 이 외곽 쪽에 인기를 많이 모았던 2번 데오시대와 이 10번 파이널 보스가 취입을 하고 있지만, 이 초반 중반 페이스가 빨랐던 그 흐름에 좀 적응을 하질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취입권에서 이 11번 로열 루비가 입상을 거머쥐면서 이 고배당이 연출이 됐던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먼저 KRA컵 마일 영상을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코리안 더비 오픈 대상 경주의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코리안 더비는요, 이 1800m로 펼쳐지죠. 이 1600m 마일에서 200m가 늘었습니다. 특이사항은요, 이 직전 경주의 레이스를 선두권에서 좀 이끌 수 있었던 이 스플린터 계열의 마필들이 모조리 출전을 포기를 했다는 겁니다. 인류스타, 태양의 전설, 그리고 아이스마린, 원더월까지요. 이 많은 마필들이 좀 선두권 마필들이 이 출전 취소를 하면서 이 뚝심이 있는 마필들이 다수 이제 보강이 됐습니다. 특이사항이라면 지난번 마일 레이스에서 이 여왕 자리를 이제 차지를 하고 마일 레이스까지 이 순말 틈에서 도전을 했던 아이스마린이 좀 출전 포기를 했고요. 19조 김영관 마방에서는 마일 레이스에서 아메리칸 파워와 원더월을 올렸는데, 이 선두권에 나설 수 있었던 원더월이 출전을 포기하고 이 뚝심이 있는 태양의 신화가 가세를 하게 됐습니다. 자, 1조 백강열 마방에서는 대오시대 한두에서요, 이 대오시대와 향후의 기대치가 있는 이 유연명 기수가 기승 예정인 아데레이스가 이 뚝심으로 한번 가세를 할 수 있겠고, 이 30조 울줄리 마방에서는 직전 입상을 거머쥐었던 배당의 중심이 됐었죠. 이 로열 루비가 다시 한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15조 안우성 마방에서는 이 무한열정과 인류스타에서요, 이 선두권에 빠르게 나서는 인류스타가 출전을 포기했고, 이 무한열정 한두를 출전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서울에서는 이 파이널 보스 라이언록 직전에 이 태양의 전설까지 이 3두가 출전을 했다면, 이번에 코리안 더비에서는 이 태양의 전설이 빠지고요, 이 장산 파워에 한번 뚝심을 한번 기대할 수 있는 이 한두가 추가적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이 사전 인기도는 이 아메리칸 파워, 그리고 대오시대, 그리고 직전에 우승과 입상을 한 인디언 킹, 로열 루비, 여기에 서울의 최강마입니다. 3세 최강마인 이 파이널 보스가 이 서력전을 들어갈 수 있는 이 5마리가 인기를 모아줄 수 있는 그런 레이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1800m로 펼쳐지는 이번 코리안 더비는 지난 1차 대회와는 확연히 다른 출전 등록 현황인데요. 하지만 이번 대회 역시 지난 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인디언 킹을 비롯해서 인디언 킹과 치열한 경합을 펼쳤던 경주마들까지 모두 출전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늘어난 이번 경주에서도 우승 트로피의 향방은 예측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경주 전개가 경주 결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갑니다. 먼저 이번 경주의 출전마들의 각질부터 그리고 경주 전개는 어떻게 펼쳐질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언급드린 대로요. 지난 마일 레이스에서 선두권에 공략할 가능성이 높았던 마필들이 대부분 출전을 포기를 하면서 경주 두수는 엇비슷하지만 전개는 확연히 다르게 흘러갈 겁니다. 개인적으로 선두권은 이 서울 마필들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전 그 마일 레이스에서 선행을 포기했던 이 무한열정도 부경에서 가세는 할 수 있겠지만 이 서울에서 출전한 장산 파워와 라이언록이 선두권 진입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산 파워, 라이언록 그리고 부산의 무한열정 순으로 선두권 공략이 가능해 보이고요. 거기에 선입권 전개할 마필은 직전 마일 레이스 우승한 인디언킹, 거기에 3착을 한 19조 김영관 마방의 아메리칸 파워가 가세를 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자, 여기에 1조에서 이 추가적으로 이번에 출전을 한 이 아데레이스 유현명 기수가 기승 예정인 이 마필까지도 선입권 뚝심을 발휘할 수 있겠고, 이 직선에서 올라붙을 수 있는 직전 마일 레이스에서 강력한 인기를 모으고 입상에 실패한 대오시대와 파이널 보스, 여기에 직전 마일 레이스에서 입상한 로열 루비가 가세를 할 수 있는데, 흐름 자체는 이 인디언 킹이죠. 직전 마일 레이스에서 우승한 이 마필이 이 직전 경주를 보셨다시피 이 페이스가 빠르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서울 마필이 선행을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할 가능성이 높은 이 라이언록이 선행을 나서버린다면 이 무빙 승부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이 직전 마일 레이스처럼 인디언 킹이 무빙을 뜨면서 이 앞선을 강탈할 수가 있을지가 관건인데, 이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 예정인 라이언록이 이번에는 승부수를 한번 띄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선두권은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입권, 추입권의 뚝심형 마필이 가세를 하면서 직선에서 역전을 도모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리안 더비 대상 경주 역시 정말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될 경주만은 어떤 경주만가요? 네, 이번 마일 레이스를 지나 이제 두 번째 삼관마 대상 경주에서 이 출전한 마필 중에 이 직전에 3착을 한 마필입니다. 이 19조 김영관 마방의 아메리칸 파워가 되겠습니다. 부경에 이제 다승 1위 마방이 울줄리 마방에서 이제 19조 김영관 마방이 이제 가세를 또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19조 김영관 마방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명문 마방이죠. 그동안 김영관 조교사가 자리를 비우면서 해외 원정길로 떠났었고요. 이 감독의 부재 자리가 역시나 마방의 승률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아메리칸 파워가 출전을 했었고요. 이 조교사 없이 출전하면서도 그래도 능력 발휘를 해줬고요. 이제는 김영관 조교사가 돌아오면서 이 마방을 재정비하고 있고, 이 마필들이 계속적으로 순위 상승을 이끌면서 입상과 우승을 해주고 있는 최근의 흐름입니다. 직전 마일 레이스에서 선입권 뚝심, 직선에서 뚝심을 발휘했지만 3착을 했던 이 아메리칸 파워가 이 늘어난 거리 1800m 좀 더 우위가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 이 지난번보다도 확실하게 강해진 훈련 패턴을 소화하면서 의지가 제법 보여줬던 그런 마필이 되겠고, 이 두 번째로는 대오시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마리오스 기수가 기승 예정인데, 직전에는 선두권에 이 인디언 킹이 갑자기 레이스를 빠르게 이끌면서 이 바닥권에서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선입권 뚝심 마필들이 가세를 할 수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 대오시대 안장까지 마리오스 기수로 교체하면서 이 강공의 의지를 보이고 있었고, 이 훈련 시의 컨디션 자체 직전보다 분명히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주목할 만한 마필로 보이고요. 자, 여기에 서울에
가장 그래도 입상 가능성이 높은 마필이죠. 이 파이널 보스. 이 파이널 보스가 입상하기 위해서는 지금 두 번째로 말씀드린 대오시대와 거의 흡사합니다. 이 직선에서 뚝심을 발휘하기에는 이번만 편성이 없습니다. 이 최범현 기수가 기승 예정인데 일단 서울에서는 주목할 만한 마필이고요. 자, 여기에 서울 한 마리를 더 말씀드린다면 이 페로비치가 기승 예정인 이 라이언록이라는 마필이 이 선두권 공략해서 얼마나 직선에서 버텨줄까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 추가적으로 한두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1조 백광열마방에서 이번에 이 코리안 더비의 출사표를 처음 던진 이 아데레이스가 이 기본적으로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마필입니다. 최근에 좀 부진한 걸음을 보이다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이 직전 우승으로 좀 기세를 좀 모았고요. 자, 이번에 깜짝 입상에 이 복병권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듯 보입니다. 이 계속적으로 힘은 차고 있고 훈련 시에 걸음의 변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 4번 아데레이스까지. 자, 첫 번째 아메리칸 파워, 그리고 데오시대, 여기에 파이널 보스와 라이언록, 여기에 아데레이스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12가 출전 신청을 한 이번 경주에서는 지난 대회에서 치열한 우승 경합을 펼쳤던 삼두를 비롯해서 하위권 성적을 기록한 서울 소속의 라이언록부터 그리고 또 새롭게 출전 신청을 한 아데레이스까지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이번 3세마 3관 경주의 두 번째 관문에서는 어떤 경주마가 우승 트로피를 거머쥘지 끝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금주 출전하는 경주마들 중에서 새벽 훈련 내용이 우수한 경주마를 선정해서 분석하는 베이스온 트레이닝 코너입니다. 오늘은 총 4두의 경주마를 새벽 훈련 우수마로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인가요? 19조 김영관 마방입니다. 국내산 6등급의 스톤 블레이드가 되겠습니다. 혈통적인 기대치가 충만한 그런 마필입니다. 이 마체 밸런스도 괜찮고요. 직전 데뷔전을 1300m를 뛰었습니다. 좀 무리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무리가 될 수 있다 생각했는데 1300m를 선입권 뚝심을 발휘하면서 그래도 3차까지 끌어올리는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훈련 시에 경쾌한 속구보 시의 모습, 인상적인 그런 마필이고 놔줄 때의 탄력도 상당히 우수하고요. 힘도 꽉 찬 그런 모습이라 이번에 2전 만에 첫 입상을 노려볼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19조 김영관 마방이 최근에 좀 기세를 좀 모으고 있는데 이 마필이 좀 중심에 서면서 계속적인 승승장구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뷔전부터 3위를 기록하면서 앞으로의 기대치를 더욱 크게 만들어준 스톤 블레이드인데요. 과연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인가요? 33조 권승주 마방입니다. 1등급에 돌아온 현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명같이요, 현표가 돌아왔습니다. 좀 많이 아쉬운 마필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다리 쪽에 수술을 한 다음에 지금 거의 1년 만에 지난번에 레이스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이 마필은 2013년 2살 때요, 2세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한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펼쳐지는 상간마 대상 경주, 거기에 2015년에 출전을 했었습니다. 좀 아쉽게도요, 그 당시가 상당히 강마들이 많았습니다. 이 19조 김영관 마방이었죠. 이 김영관 매직이라고 할 정도로 이 19조에서 영천에이스, 트리플라인, 록밴드의 아성에 무너지면서요, 좀 아쉬움을 좀 남겼던 그런 마필이고 그 후로도 좀 다리 쪽이 좋질 못하면서 수술까지도 감행하고요. 개인적으로 좀 애착이 많이 가는 마필인데 다행히도 지난번에 입상을 해주면서 이번에 서서히 훈련 강도 올리면서 컨디션을 좀 조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마필 자체의 기본적인 전력이 되는 마필이고요. 이 지난번에 공백 후 2전 만에 입상을 차지한 만큼 한번 우승까지도 한번 도전하기를 기원하면서 두 번째 마필로 33조 권승주 마방의 1등급 돌아온 연표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전 경주 2위를 기록하면서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돌아온 현표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돌아온 현표는 금주에는 14일 부산교차 6경주에 출전할 예정인데요. 챔피언십 시리즈로 펼쳐지는 이번 경주에서도 상승세를 타고 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선정해 주신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인가요? 29조 문제복 마방입니다. 국내산 5등급의 막강질주가 되겠습니다. 마명은 정말 막강한데요. 막강질주인데 매번 꼴찌합니다. 꼴찌, 우리 착순권, 이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훈련 시의 걸음이 실전에서 반영이 잘 안 됩니다. 겉은 정말 멀쩡하게 생겼습니다. 잘 생겼고요. 훈련 시의 탄력도 제법 우수한 그런 마필인데 이 실전만 들어가면 이 맨 뒤에서 그냥 놀다가 그냥 맨 뒤로 그냥 끝납니다. 좀 많이 아쉬운 마필인데 이번 주도 어김없이 훈련 시의 탄력감 우수한 그런 모습이고 좀 실전 변화를 염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속구보 시의 앞과 뒤가 이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향후 한 3전 정도는요 한번 꾸준하게 지켜보면서 이 배당권으로 한번 연결시킬 필요가 있는 마필 29조 문제복 마방의 국내산 5등급의 막강질주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강질주는 지난해 11월에 우승을 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면서 하위권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주에는 14일 일요일 부산교차 2경주에 출전을 할 예정인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정해 주신 경주만은 어떤 경주만가요? 30조 울줄리 마방입니다. 국내산 5등급의 블랙텐이 되겠습니다. 금일은 19조 김영관 마방 그리고 30조 울줄리 마방에서 직전 그리고 최근에 좀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들 10마를 단 한 마리씩 추천을 하는데 마지막 마필로는 30조입니다. 자, 울줄리 마방의 블랙텐 직전 데뷔전에서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선두권이 좀 빡빡하게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여의치는 않았습니다. 전개가 여의치는 않았는데 안쪽을 잘 뚫고 들어오면서 우승까지 차지를 해준 그런 저력, 뚝심을 발휘한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마로 추천드렸던 혈통을 말씀을 드렸던 이 로카드 10의 자마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언급을 드렸던 그 마필과 형제 마필인데 역시나 혈통적인 기대치가 있어서 그런지 이 뚝심으로 올라오는 그 근성이 상당히 좋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지난주 새벽 훈련 시에 계속적으로 상위군 마필과 붙여가면서 이 외열을 탔습니다. 이 안쪽에 마필을 붙여놓고 외곽 쪽을 크게 돌리면서 이 지구력 보강을 해주는 모습, 근성도 제법 보여줬던 그런 모습인데 일단 이번 주 월요일 조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출전 여부가 솔직히 불투명하기는 한데 이 지난주 훈련 패턴을 볼 때는 이 분명히 출전을 뭐 개인적으로는 좀 해주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자, 수요일, 목요일 뭐 훈련 체크 한 번 더 해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마필로는 이 30조 울줄리 마방의 국내산 5등급의 블랙텐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랙텐은 데뷔전부터 우승을 차지하면서 앞으로의 기대치를 더욱 크게 만들었던 경주마인데요. 금주에는 12일 금요일 5경주에 출전을 할 예정입니다. 과연 5등급 승급전에서도 데뷔전의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금주 시행되는 부산경마를 빠르게 짚어봤습니다. 금주 부산 경남 지역은 화요일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고요. 최저기온도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황사와 미세먼지는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나가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주에는 금요일 10경주와 일요일 부산교차 6경주로 챔피언십 시리즈가 진행이 됩니다. 과연 어떤 경주마가 승점을 쌓아 올릴지 지켜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서울에서는 일요일 9경주로 3세마 3관경주의 2차 관문인 코리안 더비가 시행이 됩니다. 현재까지 부경 소속의 경주마가 7두, 서울 소속의 경주마가 3두 출전 신청을 했는데요. 지난 1차전 KRA컵 마일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인디언킹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경주마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출전 신청을 한 경주마들까지 과연 어떤 명승부가 펼쳐질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리뷰앤프리뷰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유익한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